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 베스트 프랙티스 심화반 권범 멘토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해 주신 분들의 답안지를 보고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2교 시험 문제는 리스크 대응, 즉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를 대응하고 리스크가 논 이슈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134회 기술사 시험에서도 이런 리스크 대응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았고, 첫 번째는 리스크 대응 계획의 수립 절차, 그리고 두 번째는 위협 기반의 대응 전략, 그리고 기회 기반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2교 시험으로 답안 작성해 주신 분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리고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답안지는 약 4개 정도를 준비해 봤고요. 한 분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답안지 작성해 주신 분 보겠습니다. 네, 14.8점 드렸네요. 프로젝트 위험 관리, 이분은 일단 딱 봤을 때, 가독성이 매우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가독성 부분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가독성이 좋다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뭐랑 트레이드 오프가 되냐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타임이라고 하는 요소와 트레이드 오프를 상당히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독성이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답안지에 있어서 상당히 가독성이 좋아서 잘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가독성의 장점에 반대되는 단점은 뭐냐면 틀린 것도 눈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 대응 계획에 대해서 수립 절차 개념, 바로 첫 번째로 치고 들어가셨네요. 네,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프로세스는 개식 정량 개대감이라고 저는 외우고 있고요. 계획에서 식별 정성 정량 분석을 통해서 감시 및 통제를 한다. 핵심적인 내용 잘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1단락을 가단락의 프로세스로 도식화해서 보여주시고 나단락의 3단표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가독성과 별개로 이제 답안지에 어떤 작성된 키워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관리 계획이니까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는 건 좋은데 정성적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정성적 발견 및 분석, 정량적인 어떤 식별 및 분석으로 또 정량적 발견 및 분석, 약간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면서 여기에는 가능하면 이런 반복되는 내용보다는 도구 및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산출물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정성적 분석 기법은 확률 영향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정량적인 분석의 여러 가지 도구 및 기법, 툴 앤 테크닉 중에는 영향도 분석, 민감도 분석, 그리고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그리고 아노바라고 불리는 이런 분산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뭔가 좀 키워드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네,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 네, 위협은 애회 전환수, 네, 회피 그리고 수용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험 수용을 할지 회피를 할지를 선택을 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앞서 여기서 받은 인상으로 인해서 이 뒤에 내용까지 보게 돼요. 이게 네, 그게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래쪽 내용도 그 답안지 작성하신 분이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을 비슷하게 뭔가 떼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답안 작성자 분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도구 및 기법이나 산출물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 한번 모든 내용을 다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눈에 잘 띄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단 페이지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눈에 가장 잘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보는 어떤 키워드의 순서를 고려해서 답안 작성을 잘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더 단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 25분, 26분 내외로 이렇게 작성해야 실전에서는 그 다음 문제를 24분 안에 끝넣어야 이제 나머지 문제도 25분씩 할당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작성해 주신 분 15점. 네,
한번 볼게요. 네, 1단락은 개요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서 인트로 단락으로 잡아주시면서 들어갔네요. 네, 요 내용도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정의와 목적도 좋은데 이제 그 심화반 레벨에서는 약간 선수분들,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1단락을 요 개요라든가 어떤 인트로 단락으로 갖고 가는 분들은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도 피드백을 드렸지만 1단락을 개요, 즉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내용들은 인트로 단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많으면 물어본 것만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그거 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인사이트 있는 단락을 빌드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놓은 이 피드백 예시는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와 긍정적 그리고 어떤 위협과 기회 방식의 대응 방안이니까 그것에서 나와야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개요로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미 뒤에 작성할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한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한 6줄 정도 표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 1단락에 개요로 잡는다면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가독성도 좋고요. 특히 표현을 할 때 있어서 이 화살표 안에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 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포함해서 해주심으로써 그림이 심심해 보이지 않고 도식화된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달락의 이제 상세 절차에 대해서 좋습니다. 네, 산출물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요런 키워드들,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확률 영향도 평가 요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락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 네, 애회 전환수 그리고 애활 공중수에 해당하는 내용들, 네, 요게 좀 있었어요. 지금 위에 3단락에 로마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네, 여기는 이제 4단락처럼 보이지 않고, 네, 아마 이게 이렇게 이어서 작성하시다 보니까 이게 3단락처럼 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4단락이고, 네, 4단락은 그 로마자 정확히 표시해 주시는 부분, 네, 이런 부분 그냥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작성 잘 해주셨고요. 강글 추가해 주시는 거, 강글은 어떤 앞에 표나 도식화된 그림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논리적인 흐름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이 강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분 답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해 주신 분은 약간 글씨체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위에 분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네, 요 답안지의 그 글씨체의 어떤 느낌이랑 여기 답안지 글씨체의 느낌이 약간 달라 보이죠. 네. 그래서 글씨체를 약간 좀 더 키워 보시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이분도 먼저 물어본 내용,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 치고 들어간 거, 네, 좋습니다. 네, 수립 절차니까 게시성량 개대감, 네, 핵심적인 프로세스 잘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글씨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에 페널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약간 비어 있는 느낌, 네, 이런 느낌들을, 네, 특히 이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글씨를 적더라도 약간 글씨를 키워서 약간 차 보이게 요 영역이 차 보이게 작성해 보시는 거, 그런 느낌이 들도록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넘어갔을 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 지금 같죠. 네, 변경 요청과 문서 갱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같은데, 네, 이렇게 눈에 바로 딱 페이지 넘겼는데 눈이 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위에 두 개를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칸이 약간 비어있는 부분도 보이는데 이런 중복된 부분은 이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개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잘 작성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애회 전환수, 애활 공중수에 해당하는 내용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두 줄씩 잡아서 작성을 하게 될 때 아래쪽에 이런 영문자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추가적인 내용 작성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애회전환수, 공중수, 네, 핵심 키워드는 나왔고 이런 빈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할지, 또 중복된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작성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25분에서 26분 최대한 안쪽으로 맞추는 거 이제 앞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네, 여기 1, 2, 3이라고 그냥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번호 붙여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번호 전에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1, 2, 3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개요 여기 답안지가요. 지금 1단락을 마치 인트로 단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인트로 단락의 목적은 좋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아마 2단락에서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수립 절차를 2단락에서 전개를 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이 1단락의 인트로 단락에 이미 이 수립 절차에 대한 개념도 프로세스가 개요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요것보다는 이 개요를 인트로 단락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실제 수립 절차에 해당하는 구성도는 2단락으로 이제 넣어주시고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전반적인 요 1, 2, 3 세 가지 물어본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만 위에 모아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거 이제 그러고 넘어가는 부분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앞에서 아마 제가 이 인트로 단락을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1단락의 인트로 단락을 활용한다면 내용의 구성을 바꿔보면 좋겠다. 키워드는 좋습니다. 구성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단락의 가에 이제 이 내용을 해주시고요. 2단락의 나에 3단표로 이 내용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 3단표로 헤더 필드에 내용들 잘 작성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노바 분석과 같은 키워드들,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공부했던 키워드들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응 전략은 뭐 애회 전환수, 애활 공중수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네, 요 내용은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제 저 또 다른 저희 멘티 분들께서 피드백을 원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추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어본 내용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하나, 둘, 세 가지 물어봐서 이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걸 물어봤고 하나는 어떤 기회 기반의 대응 방안, 리스크 대응 방안이고 위협 기반의 어떤 위험 기반의 리스크 대응 방안. 네, 요약해서 추상해서 말하자면 문제가 세 가지였죠. 근데 이 내용은 적을 게 상당히 한 단락에 한 0.7페이지 작성할 핵심 키워드 중심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의 내용들은 애회 전환수랑 애활 공중수 적고나면 내용 적을 게 없다는 느낌이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선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교시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물어보면 2단락에 그 물어본 것 중에 첫 번째 그리고 3단락에 물어본 거의 두 번째 내용을 그룹핑해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게 디폴트 템플릿이 그런 것이고 지금 애회 전환수, 애활 공중수에 해당하는 그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을 3단락에 모아서 그룹핑해서 작성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핵심 키워드가 여기서 나올 거는 사실 그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작성할 내용이 0.7페이지 정도의 가단락은 도식화된 프로세스, 나단락은 3단표에 핵심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2단락에 하나의 단락으로 몰아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물론 답안 작성에 따라서 이걸 2단락으로 갖고 갔으면 이거 2달러 갖고 가면 이걸 3달러, 이걸 4달러로 갖고 가도 됩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갖고 가냐 하면 1도 1표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1도 1표. 네, 그러니까 3달러의 가에는 기회의 어떠한 그 애활 공중수에 해당하는 도식화된 내용이 들어가고 3단락의 나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3단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활 공중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애활공중수의 내용을 늘려서 적는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 도식화된 그림이 3단표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늘려서 적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드리면 다시 앞에 간단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면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전에서는 요게 2교시형은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풀다가 보면 잘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정말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는 것도 키워드가 많은데 줄여서 작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술사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없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거는 이제 논술을 정말 기술사적인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답은 없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했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스트 관점이라든가 스팁 관점의 키워드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이런 1도 1표로 내용을 0.7에서 한 0.8페이지 가량 한 달락으로 작성해 주는 게 상당히 좋겠죠. 네, 그래서 채점자분한테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답안의 어떤 글씨체 측면에서도 글씨체가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3단표로만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채점자분들이 답안을 읽는 걸 상당히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을 일일이 다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가독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다 이제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제 가독성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달락에는 도식화된 그림으로 핵심 키워드 일부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채점자한테 이 사람은 나달락의 내용이 가달락에 요약된 내용만 보고도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라는 어떤 채점자 친화적인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나달락으로 풀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라라고 토픽에 따라서 한번 접근 방법을 전략을 택해보라라고 가이드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를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만의 답안 작성 전략을 갖고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권범 P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